위대한 국정전환의 결단은 없고 책임 회피와 장밋빛 자화자찬에 실망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 남북관계는 알맹이가 전혀 없다. 코스피 3000이 문제가 아니라 코스피 3000 뒤에 숨어서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재명 지사의 보편지원금 주장은 공정을 해칠 뿐 아니라 정책의 효과도 떨어진다. 대선 행보를 선언한 원희룡 도지사의 최근 SNS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짧게 말하겠습니다.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를 평가하겠다고 난리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서울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민 원희룡 서울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원전 의원께 제주지사 얘기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제주지사 후보를 놓고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경선을 준비하면서 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생각이 있으면 저는 뭐 당당히 얘기해서 뭐 경쟁을 하겠죠. 네. 하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그 승리의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떠맡아라.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지원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도 아끼지 않겠지만 제가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제주시 관덕정에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주는 저를 키워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제주의 아들 원희룡이 왔습니다. 새 시대를 열라고 사랑하는 어머니 제주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제주의 성원으로 성장을 했고 늘 어머니인 고향에 고마움과 애정을 가지고 제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신 애를 썼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오랜만에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고 재미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2017년 에피소드에서 사용했던 우리 원희룡 도지사님에 대한 저 고칼의 헌정 스팟인데 다시 들어보니까 좀 투박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고칼의 제주팟 세 번째 에피소드 2021 세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뭘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좀 한번 좀 내용을 봤으면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종합편성 채널 JTBC, JTBC가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서 신년기획 대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튼 이게 뭐 거의 이제 해마다 정례적으로 열리는 신년 토론회이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토론 사회자로 워낙 정평이 나신 또 손석희 사장이 또 직접 MC를 맡게 돼가지고 더욱더 관심을 모은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이 토론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등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이 토론의 결과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JTBC의 신년 대토론회 이거는 과연 원희룡 지사에게 플러스가 됐을까 아니면 마이너스였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또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 사면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부분적으로 보면은 뭐 원지사가 뭐 잘한 부분도 있었고 또 못한 부분도 있었고 의문의 일패를 당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 한번 보죠. 지난해 이제 MBC 100분 토론에 나왔던 우리 원지사님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두 분의 전선이 워낙 명확해 가지고 방송국에서도 이제는 뭐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을 섭외할 때 크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원지사와 이지사가 거의 뭐 고정 패널처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재난지원금 뭐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들어보면 이제 뭐 양측의 주장이 뭐 일정 부분씩 일리는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 한쪽의 의견이 완전히 잘못됐다, 한쪽의 의견만 뭐 맞다,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판가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원지사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약간 불리한 부분으로 정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됐었는데 이 원지사의 발언 가운데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지점에서 그걸 느꼈는지 일단 한번 좀 들어보시죠. 원래 자기 돈 쓸 거를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로 대체한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 금액이 투입된 거에 비해서는 추가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적었다. 대신 그날 생활비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선별이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국세청에 카드 매출이나 소득 신고 이걸 보면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도 해봤는데 건강보험 자료, 그다음 카드 매출표만 가지고 2주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가 해결할 숙제이고요. 어려운 계층. 야, 2주면 할 수 있다. 선별 작업 그까이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편 지급 선별 작업이 어려워서 보편 지급 주장을 하는데 선별 지급 어려운 거 아니다. 선별 작업 어려운 거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아하, 과연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 원지사님 책임을 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제주도에서도 지난해에 3차례에 걸쳐서 제주도가 이제 도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1차 지급은 선별 지급으로 했고요. 2차 지급은 전도민 대상, 그리고 3차 지급은 또 이제 선별 지급으로 했는데 1차 때 선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언론들이 거의 뭐 이 내용을 좀 앞다퉈서 좀 보도를 했는데 당시 나왔던 경향신문 기사 가운데 좀 일부를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경향신문 5월 13일에 올렸으니까 14일자 기사로 나왔겠네요. 제주형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논란 2차 지급 때는 전 도민에 줘야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인데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제주에서 재점화됐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제주도가 도민에게 지급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놓고 선별지원에 문제가 있는 만큼 보편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이다. 자, 이렇게 쭉쭉 보면은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온라인 제주맘 카페 등에서도 5인 가족의 맞벌이 자영업자로 코로나19로 몇 개월 동안 적자 상태인데 건강보험료 기준이 4,000원 초과돼서 지원금을 못 받고 있다는 등의 불만 글이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기사가 좀 생각보다 짧네요. 네. 자, 선별 지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정책에 있어서는 항상 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작 필요한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정작 필요한데 받아야 되는데 이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도민 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 관련해가지고 도의회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은 좀 전도민으로 줘라, 추진을 해라. 그래서 전도민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된 부분인데 2주면 선별작업 금방 할 수 있다. 어려운 거 아니다라는 지사님의 발언. 네, 요거는 좀 사실이 아닌 걸로, 우왕좌왕했다는 걸로, 네,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방 되기는 금방 될 말입니까 이게. 자,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날아다니는데 정부의 방역 정책은 걸어가고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제주도의 코로나 방역 대책은 뭡니까? 아니, 오늘 그러니까 12일자 뉴제주일보 기사 보니까 입독의 코로나 검사 의무화, 전도민 코로나 검사, 뭐 이게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이건 뭐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백스텝으로 그냥 뒤로 후퇴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요, 우리 원지사님은 정말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더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비판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정책도 어차피 결국 평가를 받는다. 오버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그나마 원지사가 이번 토론에서 빛난 부분이 있다면 이거죠. 대통령 사면.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이게 좀 정치권에 좀 논란이 됐죠. 이낙연 당대표가 지금 새 첫 화두를 이거를 들고 나왔다가 좀 어떻게 보면 중도층의 문매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 지사가 그랬죠. 이제 뭐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신이 왈가불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뭐 좀 약간 판단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유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원지사님 또 이걸 또 이제 놓칠 리가 없겠죠. 놓칠 리가 없어. 아이고 참, 꼭 그런 얘기를 하셨어야 돼. 한번 들어보시죠. 하셨으니까. 네. 이른바 말씀하신 응보나 예방의 조건은 충족됐다고 보십니까? 둘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 대통령의 사면 행위는 정치적 행위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법률가의 입장을 떠나서 그럼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통합이냐 봉합이냐 놓고 볼 때 봉합이라고 보십니까? 통합이라고 보십니까? 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실 결론에 관한 것이어서요. 법률가로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정치인은 저는 한 개인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입장이 나눠서 이렇게 입장 난처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도망가는 모습은 참 오래만에 봅니다. 도망이 아니고 자제하는 거죠. 대통령 주자로서 지금 이미지 관리 너무 자, 그러니까 이 보수 언론, 뭐 조선일보, 한국경제, 이거를 또 그냥 그대로 그냥 좀 이 포인트를 살려가지고 원희룡 이재명 지사 도망가는 모습 오랜만이네.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뱉은 거를 그냥 이런 걸 가지고 제목을 뽑고 있어. 어쨌든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그래도 이재명 지사보다는 원희룡 지사가 조금 약간 분위기는 좋았다. 뭐 이건 내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도망가는 거, 도망치는 거 우리 원지사님 특기인데 이거 뭐 예전에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이제 뭐 김태엽 지금이죠. 김태엽 서귀포 시장 인사청문회 앞두고 요 부적절 논란 나오니까 요거 좀 인터뷰를 딸려니까 그때 막 이래저래 빙빙빙빙 도망가셨던 거, 이게 또 우리 원지사님 아닙니까? 아유 참 그렇네요 좀.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원지사님 의문의 일패를 당하셨습니다. 네, 의문의 일패. 누구한테 당했느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토론에 같이 있었던 그 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청와대 대변인도 했었죠. 이 아주 그냥 뼈를 때리는 팩트 폭력을 당하기도 했는데, 자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나서겠다고 하는 후보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거의 하루에 한 명씩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근데 과연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당 간판을 걸고 나오는 후보가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께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선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 계신 원지사님께서도 사실은 당 간판을 떼시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지금의 지사가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그 당명을 달고 자신들의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인지를 좀 걱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선거에 그 등록한 사람들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야, 세다, 세.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이제 4월에 재보선 선거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데 우리 원지사님 대선 경선 레이스에 뛰어드신다고 해도 과연 국민의힘의 진성 당원들이 지방선거 당시 탈당과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아이고 참 본인이 좀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약간 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집값 폭등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정부도 좀 비판받을 지점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원희룡 지사는 이제 뭐 공격을 하는 입장이고 뭐 이재명 지사라든가 같이 나온 고민정 국회의원이 좀 약간 방어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약간 수세적으로 나왔는데 과연 그러면 원 지사는 제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을까? 이거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 뭐 부동산 좀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예. 주변에 집 없는 분들 어떻게 좀 약간 뭐 희망을 갖고 살고 계세요?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는요 제가 좀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이거 취재를 해가지고 원희룡 도지사의 지역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요 우리 지사님 참 말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뭔가 일관된 메시지나 일관된 어떤 이미지 요거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까탈스럽고 좀 약간 말싸움하기 좋아하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말을 가려서 정제해가지고 내뱉으면서 차라리 이재명 지사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와 원희룡 지사와 이재명 지사 둘만 놓고 보면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은요 이번 JTBC 토론에 고민정 국회의원이 가장 재발견 아나운서 출신의 단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에서 출발을 해서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지난 2018년 총선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정말 고민정 의원이 이제는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다. 이번 방송은 결국 고민정의 재발견이 아닐까. 이번 토론의 승자는 결국 고민정이다.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지난 8일자 제주일보에 게재된 김기룽 칼럼니스트님의 글 눈물 한 방울 이거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은 물러나겠습니다. 김현승의 눈물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뎌내는 과정을 쓴 시다. 시 속의 화자는 눈물을 작은 생명, 나의 전체, 나의 가장 나중진인 것이라 빗댔다. 눈물은 곧 생명이고 전체이면서 마지막까지 지녀야 할 무엇이라 환기한다. 신의 세계로 이끄는 매개체이면서 생명적인 표상으로 눈물의 층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눈물은 슬픔의 산물이지만 그것으로서 신 앞에 겸손해져야 함을 일깨운다. 노학자 이어령 씨, 어느 날 마루에 쭈그려 앉아 발톱을 깎다
툭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한다. 이제 멍들고 이지러져 형체 없이 지워진 새끼 발톱이다. 그 가엾은 발가락을 보고 있자니 와락 회한이 밀려왔다는 것이다. 이 무겁고 미련한 몸뚱이를 짊어지고 80년을 달려왔단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느냐. 나는 어찌해 이제야 내 존재를 발견한 것이냐. 한 번은 햇볕 내리쬐던 어느 가을날 그는 집들하게 떼지어 날아든 참새를 보았다. 어릴 적 동네 개구쟁이들과 쇠꼬챙이에 구워먹던 새였다. 이 작디 작은 생명을 한 폭에 날아가는 수묵화와도 같은 저 어여쁜 새를 뜨거운 물에 구워먹었다니. 종종 걸음치는 새를 눈길로 쫓다 종이에 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썼다. 시든 잔디밭 날아든 참새를 보고 눈물 한 방울. 이어령 선생, 그분은 올해 새는 나이 88세다.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라니 참으로 안타깝다. 체중이 50kg으로 내렸다 한다.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지필에 몰두해온 그는 견뎌낼 수 있는 날이 한 달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듣고 끝까지 끌어안던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의 문을 닫았다. 일주일에 한 번 기치료만 받는다는 그는 심심할 때마다 병상에서 끄적였다는 낙서장에 시 같고 짧은 산문 같은 글들이 적혀 있단다. 일기 쓰듯 매일 낙서하다 눈물 한 방울이라는 5글자를 떠올렸다고 한다. 실존이 맑은 영혼과 해우해 교감한 걸까? 눈물 한 방울은 외로운 병상에서 사위어가는 한 노인의 푸념이거나 넋두리가 아니다. 혼돈의 시대에 디지로그, 생명자본 같은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해온 이 석학은 코로나19로 온 인류가 절망과 신음에 휩싸여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화두를 눈물 한 방울로 함축한 것이다.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다. 타자를 위해 흘리는 눈물, 인간의 따스한 온기가 담긴 눈물이다. 이제 우리는 피와 땀의 논리로 생존할 수 없는 시대의 막장 앞에 와 멈칫거리는 게 분명해졌다. 우리에겐 어느 때보다 뜨겁고 인간적인 눈물 한 방울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비웃고 있지 않을까? 덜 떨어진 과학이, 우매한 문명이 한낱 미물에 마구 휘둘리고 있지 않는가? 작은 생명, 나의 전체,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이다. 주르륵 흐르는 내 눈물 한 방울.